오늘 국내 양 증시는 1%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를 복귀해 본다면 국내 증시가 추석 연휴로 휴장을 했었죠.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는 정치권 이슈가 큰 영향을 준 바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따라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전 세계 지수가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추진한 이 5차 부양책이 하원을 통과하며 트럼프발 불안감과 함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부터 여쭤볼게요. 코로나19 확진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기에 글로벌 시장의 반응이 컸던 겁니까? 네,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판결, 요거는 사실상 대선 불확실성을 키웠던 요인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미국 대선은 11월 초에 진행이 되는데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 대선 후보 중 하나이면서 현직 대통령 트럼프가 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이 시장이 굉장히 이게 불확실한 그런 요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1차 토론은 했지만 앞으로 2차 토론, 3차 토론도 남아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유세를 진행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뭐 국정 수행도 어렵고 선거운동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서 대선 일정이 혹시나 연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슈를 시장이 조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빠졌다가 또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역사상 미국 대선이 사실 뭐 연기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이제 좀 형성이 됐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코로나에 걸리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기 부양책 합의 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빠르게 형성되면서 이 낙폭을 좀 제한한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불확실한 환경에 진입할 것으로 봤지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은 시스템으로 이 국정이 운영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이슈도 좀 무탈하게 넘어가면서 대선 과정까지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거다. 이런 것들이 안도감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글로벌 증시가 경기 부양책, 미국 쪽의 5차 경기 부양책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진통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난 5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협상을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았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미국의 추가 부양책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코로나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이 과정을 미국이 조금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부양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에서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 10월인데 9월이나 8월 이때에 비해서는 지금 파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그리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일정 부분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하면서 미국의 경제 재개를 위한 부양책 요거를 조금 시행한다. 이런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좀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관심 이동사까지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국내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추석 연휴로 3일간 쉬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미국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악재를 다 소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이 악재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근데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제 대선 토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판정. 근데 이게 주말을 거쳐가고 미국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양책도 논의하겠다. 이렇게 호재가 악재를 덮어가면서 한국 시장도 굉장히 조금 비관적이었던 그런 시각이
조금씩 풀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이라는 요 단발적인 이슈보다는 이제는 미국이 경제 재개를 위해서 부양책을 쓰겠구나, 그리고 이걸 위해서 양당이 합의를 하겠구나,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국은 마침 이게 지난주, 그러니까 추석 전에 많이 빠져서 기술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국면이었는데,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약간 부양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돌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조금씩 예전보다는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기보다는 그 안에서 업종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투자자들은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일단 지수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업종별로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을 비롯한 업종보다는 약간 이제는 경제가 재개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덜 올랐던 업종, 이런 것들로 집중하시는 게 좀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 지금은 어쨌든 민주당의 바이든이 좀 우세하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업종 위주로, 그리고 정책 수혜가 가능한 업종 위주로 조금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투자 전략들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국내 시장 상황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데일리머니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 이제 증시 상황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확진이 굉장히 큰 이슈긴 했는데 국내 시장에는 이렇다 할 영향은 주지 않고 오히려 강세를 보였어요. 오늘의 시장 상승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제 오늘 우리 증시는 장 초반에 잠시 좀 조정받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제 수급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락폭을 반납하고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었고요.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좀 코스피 집중 매수세로 긍정적인 시장 변화를 이끌어냈었는데, 이제 기관 쪽에서도 이제 현물에 적극 가담을 해주고 있는 모멘텀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증시 시장 움직임은 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추석 연휴가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도 조정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정반대로 움직였거든요. 특이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이제 기나긴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으로 좀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많이 떠들썩했었는데, 특히 이제 미 증시는 이제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서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도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장 초반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 네, 현재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이제 기술주들이 견인을 해주고 있으니까 급하지 않게 좀 보수적으로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객 예탁금 늘어나고 있는 얘기 있잖아요. 이 부분 조금 말씀 더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번 추석 연휴 직전에 차익 욕구가 높아지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왔지만, 증시 이제 고객 예탁금은 최고치를 좀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빅히트 청약과 더불어서 좀 다시 한번 증시 쪽에 많은 유동성 확보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이제 개별 종목 순환 장세는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유동성이 다시 한번 풍부해지는 만큼 이제 3분기 실적 기대감을 좀 이끌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포트폴리오 좀 구성하신다면 이번 주도 역시 좀 크게 어려운 장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주인 만큼 목요일에 옵션 만기를 맞이를 할 텐데, 이번 만기일 직전에도 역시 좀 적지 않은 등락폭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현물 쪽에 좀 적극적인 가담을 시도하고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좀 눈여겨보셔야겠고요. 또 대형 기술주들을 선두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기일 직전에 급하게 보유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좀 차근차근 한 번씩 검토하시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까지만 조금 여쭤볼게요. 업종 종목을 유망하게 좀 꼽는다면은 압축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좀 이제 최근에 친환경 관련된 정책들로 많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수소차와 풍력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풍력 에너지 쪽에서는 이제 CS 윈드, 그리고 수소차 쪽에서는 JNK터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장세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에도 꾸준하게 사랑을 받던 종목들인 만큼 이제 이후 흐름도 역시 좀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무조건 체크해 볼 수밖에 없는 종목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종현 데일리머니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